안녕하세요. 선배가 알려주는 1학년 1학기 학습 팁을 알려드릴 간호학과 2학년 이은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많이 상심하셨을 것 같아요. 강의해주시는 교수님도 만나뵐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배들과도 만나지 못해 막막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가요?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비슷한 과목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지금 하는 학습 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 1년 동안 대학교에 다니면서 찾아간 학습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난 후 의학용어 위주로 다른 교과목에 대해 제가 공부한 학습 예시를 들으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할 때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과목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기는 불가능해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강의 예습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학교 인트라넷에서 수강하는 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와 다르게 한 주에 한 단원 정도를 정해서 빠르게 진도를 나갑니다. 특히 지금 듣고 계실 간호학개론의 경우 이 특징이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교수님이 교재를 빠르게 읽으시고 몇 부분을 발췌해서 읽으면서 넘어갈 때가 많아요. 이러한 강의에 제대로 따라가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의 전 예습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강의를 듣는 것은 다들 잘하고 계시겠죠? 강의 후 학습에서 간호학개론이나 논리와 비판적 사고 수업, 실용영어 독해와 같은 수업의 경우 통암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노트 정리하는 것보다는 형광펜을 치면서 여러 번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할 의학용어의 경우 통암기가 필요해도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뒤에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기보단 이해, 적용이 필요한 경우 노트 정리와 실제로 응용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 이해와 활용의 경우 이론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방법은 제가 현재 학습에 적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10분 이내에 강의 중 인상 깊었던 단어나 뜻, 기억해야 할 단어나 뜻, 강의 후 궁금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며 그 수업을 복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강의를 유기적으로 잘 하셔서 강의 중 이해도가 높은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이를 요약 노트로 활용할 수 있어서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본 틀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도움이 된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만약 나에게 맞는 학습법이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 공부법을 이번 학기 동안 학습에 적용해보고 공부법의 기본 틀을 정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 시험 기간이 아닌 평소에 하루에 한 과목만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흥미있는 과목을 포함하여 그날 공부해야 할 과목을 정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온전히 집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인 한 2시간 동안은 암기 과목인 의학용어를 공부했습니다. 한 과목을 공부하다가 최상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다른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지루하지 않아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은 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기로 정한 주요 과목의 경우 자신이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억 노트를 활용하여 많은 복습을 하며 기억에 최대한 많이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과목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것을 예시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학용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학용어의 경우 교수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지금껏 살면서 많이 접해보지 못한 단어들을 외우는 것에는 다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뀐 교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의 후 강의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문제를 교재에 풀면 아무래도 한 번 이상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책에 따로 풀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세로로 2번 접고 가로로 1번 접은 후에 의학용어와 한글을 번갈아 가며 적어 간단하게 단어장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처럼 가로로 1번 접으면 주머니에 잘 들어가는 사이즈가 되니까 시간 날 때마다 꺼내서 외우면 좋았습니다. 외울 때는 눈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되고 연습장 위에 단어장을 접어서 영어만 혹은 한글만 보이게 해서 옆에 쭉 적어보는 식으로 외웠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안 외워지던 것이 잘 보여지니까 그 단어를 중점적으로 암기하면 되고 굳이 시험지를 만들어서 시험 볼 필요가 없으니 간편했습니다. 어느 정도 외워졌다 싶으면 순서를 섞어서 암기하였고 용어가 어디를 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간호학개론이 가장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대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간호관리학 문제집에서 간호학개론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푸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지만 문제집도 만만하진 않았기 때문에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위 사진의 KNLE 예상문제 풀이집을 공부하는 게 수월하다고 교수님께서 알려주셨고 저희 학년 친구들은 따로 공동구매를 해서 이 2권을 풀어보았습니다. 간호학개론서를 여러 번 읽고 가볍게 정리하는 것 정도로 넘어가고 문제집 중간에 있는 개념 요약을 보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때 문제집에 없는 교재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보았습니다. 2 문제집 중 KNLE를 먼저 풀고 간호관리학을 푸는 순서로 진행하였고 한 번씩 푼 후에 오답 정리를 하는 등 각 문제집을 적어도 3번 이상 보았습니다. 시험 문제는 문제집 유형을 참고해서 교재에 다룬 전 범위에서 출제하셨습니다. 나중에 간호학개론은 국시 과목에도 포함되는 만큼 탄탄한 기본기가 필요한 과목이라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이해와 활용 과목은 지필고사로 본 과목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응용이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직접 컴퓨터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알려주시고 시험 보기 전에 어디서 시험을 낼 건지 알려주셨던 과목이라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필고사 준비만 해도 좋겠지만 컴퓨터 자격증을 같이 따주면 좋겠죠? 교수님이 ITQ 혹은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일정 점수 이상으로 합격하면 가산점을 인정해 주신다고 해서 저는 자격증을 학기 중에 땄었습니다. 컴퓨터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업 내용을 복습하게 되어 시험 공부도 되는 만큼 자격증을 따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쉐어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기억노트인데요.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해온 방법에 변화를 주고 조금 더 진정성 있는 학습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학습법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기억에 오래 남는 지식도 많지 않고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여러 학습법을 적용해 보았고 결과적으로 정착했던 공부법이 기억노트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노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많은 센터가 학교에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교류하고 접하게 될 센터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상담센터, 도서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 있어요.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학사정보, 학과 공지사항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올라옵니다. 주요 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들도 이곳에 공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얼른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저희가 만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수험 생활을 마치고 설레는 대학 생활을 시작해보지는 못했지만 남들과는 다른 특이한 대학 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항상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